탄핵이 가결된 이후 잊지 말고 꼭 다뤄야 될 게 재벌 문제인데 그중에 상징적인 게 삼성 문제거든요. 그중에서 재벌 승계에 관한 문제 핵심 단순화시켜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리해 주시려고 전문가로서 나오신 거예요. 무슨 연구소요? 칼팔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네. 다 들으신 다음에 이 연구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싶으면 후원을 해 주시고 다 듣고 쓸모없는 연구소다. 이 양반이 그나마 그날의 청문회에서 좀 들을 만한 이야기를 했던 유일한 분이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시장령을 핑계로 해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버렸다.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말도 안 되는 합병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본시행령 얘기도 하고. 근데 자본시행령 그게 뭐냐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5 계열사간 합병할 때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와 일주일간 평균 종가 어쩌고 이런 거예요. 교환 비율 1대 0.5, 0.35. 뭐 어쩌라고 어디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뭔지 알아야 화를 낼 거 아니야. 이런 청문회가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재용은 다시 나올 일이 없지 이제. 그리고 자기는 다 먹었어 삼성을. 여하간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이 증권회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삼성물산이 합병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용한테 이제 후계 체계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조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에버랜드, 그러니까 작은 회사만 삼성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잉여 가치가 GDP로 보면은 북한하고 같아요. 북한 전체 GDP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리 이재용 일가가 이건희 일가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지배주주가 될 수 없거든요. 삼성 전체로 보면은 삼성 일가가 한 2%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배하려면 이른바 순환출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일 작은 그러니까 에버랜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에버랜드를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제일모직을 이제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해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실은 에버랜드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이제 다 지배하게 돼요. 근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이제 주식을 합병을 하려면 교환 비율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식을 이재용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일모직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0.3 대 0.46, 0.40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이 자기들 거를 다 모아도 이 합병에서 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합병은. 근데 삼성물산의 자기 우호 주식을 다 동원해도 안 될 수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외국 투자사가 이제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물산 주가 떨어뜨리기. 또 하나는 자사 보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유주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 의결권을 KCC라고 하는 아까 주진영 이사가 얘기했듯이 이 재벌들끼리는 서로 조폭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KCC라고 하는 그룹에게 팔아요. 근데 요게 다 이제 가격이 달라요. 삼성물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일단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뜨리고 있는데 계속 팔아요. 보통은 우리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은 사들이거나 안 팔아야 되는데 계속 팝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 내부에서 평가한 거는 1대 0.4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물산이 0.46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서 제시한 건 0.35거든요. KCC에는 75,000원에 팔고 합병할 때는 55,000원으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한 거죠. 한 번은 KCC한테 자사 보유주를 팔아서 이거 의결권 없는 걸 팔아서 KCC가 약 7%의 투표를 갖게 하고 당시에 처음에는 11몇 %가 갖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팔아서 합병할 때는 9. 몇 %가 됐거든요. 그래서 300만 주 정도를 팔아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거기서 또 다시 55,000원에 합병을 하는데 찬성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KCC와 국민연금이 없었으면 합병은 무산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왜
이재용이 삼성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줬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연금은 우리 전체, 우리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인데 왜 손해보는 장사를 했느냐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자, 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있어요. 근데 이 문영표 장관은 사실은 잘렸어요. 메르스 때문에. 근데 넉 달 있다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갑니다. 산하단체장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투자 결정을 하는 전문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찬성하라고.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메르스 때문에 잘렸는데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이게 합쳐지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또는 일주일 뒤에 이거는 언론마다 좀 다르는데 이재용 씨를 독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8월에 이 삼성전자 사장하고 이 삼성의 법무사 변호인들이 독일에 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 뭐죠? 비덱. 예, 비덱. 역시 머리 좋아요. 비덱에 이제 35억 원을 주고 오죠. 근데 비덱은 아무 관계가 없어, 삼성하고. 이게 오비 일학일까요? 갖다 주고 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 같은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삼성생명,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던 거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대상이죠. 네, 그게. 특검이 지금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뇌물죄거든요. 이게 오고 갔느냐, 아니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조금 내고 싶은 거야. 여기서 세금만 걸려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지배력을 가지려면, 네. 이게 순환출자 고리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은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에버랜드를 이재용한테 주는데 그때 썼던 방식이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변주되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60억을 주잖아요. 처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60억을 줘. 그럼 6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 증여세를. 그게 유일하게 낸 세금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통틀어서 에버랜드 주식을 사는데 당시 그 평가가 한 1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죠. 주가 하나당. 근데 그거를 7,700원에 사요.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 가지고 거의 1,000억대의 이익을 얻어요. 그때는 상장이 안 돼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비상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주들이 다 안 사. 이 1억 1,900의 기회를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아무도 안 사고 다 이재용한테 갖다 바쳐. 그래서 이재용이 그거를 날로 다 먹어. 그래서 회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맨 처음에 에버랜드 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너무 싸게 헐값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배임이잖아 주주들에게. 그렇잖아요? 막 예를 들어 1,000억을 벌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60억밖에 못 벌었어. 그럼 배임이잖아. 그게 고소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웃긴 건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삼성의 변명이 뭐였냐면 회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몰랐고 사장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별로 안 웃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를 홀라당 넘겼어요. 누군가한테. 그 누군가한테 넘겼는데 그 회사를 홀라당 넘긴 걸 회장은 모르고 누군가한테 몰래 넘겨버린 거예요. 그 몰래 넘긴 사람이 아들이야. 하필이면. 아버지 몰래 회사를 몰래 홀라당 넘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뭐 드라마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네. 보면 이제 총수들은 모르고 밑에서 이제 사장 몇 명이 날아가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삼성에서 사장 몇 명은 날아갈 거예요. 이 해명은 너무나 코미디 같아서 저는 안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통했어요. 법원도 이 사장만 처벌했어요. 그래, 아버지는 몰랐을 거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삼성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겨레 정도만 삼성을 까지 야, 니 이게 말이 되냐? 다 눈 감고 앙호하는 거지. 근데 지금 법원이 뭐 하나 걸려 있는 거죠. 삼성물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혐의가 있다. 일신제약에 5만 5천 원에 판 건 너무 쌌다. 그래서 야, 6만 8천 원쯤엔 팔았어야 된다라고 지금 2심에서 판결을 내렸죠. 예. 근데 그때는 통했어요, 다. 그래서 실제 그거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확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배임 사건도 삼성이 졌었거든요. 네. 근데 2심에 서기석 씨가 와서 뒤집었는데 네. 그 서기석 씨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어요. 헌법재판관이. 그 세력들은 다 한통 속에 한통속인데, 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이름 바꾼 거거든요. 그때 먹었던 제일모직 그 완성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그게 너무 힘들잖아. 힘드니까 법도 바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 법에 근거하여, 이거 2013년인가 바꾼다고? 이 법도 미리 바꿔놔. 우린 모르지. 걔네들은 오랫동안 작전 짜니까 다 바꿔놓고, 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그 교환 비율을 정해가지고 법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그 작전을 이뤄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막 이지랄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게 쉽지 않은 청탁이니까 최순실 딸 정유라 막 말 사주고 막 새알비 대주고 막 300억씩 쏴주고 막 그 지랄 한 거지. 이 양반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걸 핑계로 합병했는데 자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왜? 삼성물산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든. 근데 자기를 제외하고 이 하나투자증권을 제외하고 다른 증권사들 뭐 40몇 개 전부 다 찬성인 거야. 다. 자기들끼리 홀라당 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은 그걸 안 까. 뻔히 알면서도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짓이라니까 얘네가 하는 짓이. 응? 그냥 아빠가 아들한테 자 회사 먹어라.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이것도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회사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회사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 일가의 돈을 아무리 합쳐봐야 네. 2%밖에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먹는 방법을 연구해서 치밀하게. 예, 그리고 이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에서도 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때 개혁파 3인방 중에 2인방이 이동걸 박사하고 이정호 실장이 전부 삼성 생명하고 관련돼서 잘렸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럴 정도였으니까 여기서는 너무 술술이지. 근데 난 이게 이 유치한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려고 했다니까 그거야.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거기에 숫자를 좀 더 넣어주면 좀 있어 보여요. 뭐요? 어? 아까 60억 얘기했잖아요. 그 60억이 지금 얼마가 됐느냐. 8조가 됐어. 8조가. 그렇지. 그러는 과정에서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16억만 냈어. 그래, 그럼 안 그렇게. 주네. 그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한겨레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얘는 한 게 없어. 한 게 없는데 로또를 계속 쳐맞고 있다니까. 그 이재용 나와가지고 바보 같은 모르겠는데요. 뭐 모르겠는데요. 뭐 훌륭한 사람들 갈 줄 아니에요. 응? 그냥 다 해주는 거야. 돈의 힘으로. 제가 보기엔 이재용이 오늘 얻은 게 있어요. 뭐요? 이재용이 그 미래전략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지금 재벌 3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2세들의 측근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 이런 데 다 있거든요. 이건 저기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날리라고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의 측근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이 상당히 이번에 얻은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겁니다. 또 부르면은. 좀만 들여다보면 너무 유치해서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빠가 지겨워 좀. 소장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그 없어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그거. 기본적인 정세 특징은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알면 그 다음에 알 필요가 없어 더 있어. 그런데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잖아. 자본시장법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8조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치예요. 근데 사실은 삼성 전체를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60조쯤 돼요. 사실은. 삼성 일가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자기들끼리만 왕족이라고 생각하지. 다 해주니까. 언론도 봐주고. 다 돈의 힘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다 봐주면 망합니다. 3세들이, 그러니까 가령,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를 했잖아요? 이때는 앙트로포로는 혁신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를 돌파자가 있었는데 3세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손을 댄 게, 모든 재벌이 손을 댄 게 뭐냐면 이 IT 쪽이었어요. 다 망했거든요. 다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통 쪽, 이런 것들. 가령 요새 재벌들이 피튀기 싸운 게 뭐예요? 면세점. 그 면세점이 무슨 혁신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로 지대축으로 하는 거거든요. 뭔가 혁신을 해서
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걸 갖다 서로 땅 따먹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나라 진짜 망합니다. 아까 김어준 총수가 탄핵이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중에 재벌은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저는 보기에 이번에 뭐가 다 드러났냐면 전 최순실한테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지배동맹이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저열한 욕망인데 그거를 다 돈의 힘으로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을 통해서 결국 해결했잖아. 얘네들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봐. 걔네들이 마지막 어려운 고리를 해결한 거 법도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푸는 거는 최순실한테 간 거예요. 딸 말 사주고 막 용돈 주는 거랑 마찬가지. 매달 막 1억씩 주고 막 합쳐서 300억 주고 막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의 소금 안 되는 거야. 인류를 만들어내는데 실제 그 지배자들의 멘탈이 그 정도 수준인 거야. 말 사줘! 말 사줘! 삼성은 최순실 쪽에 처음부터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싸거든. 자기들이 얻을 이득에 비하자면. 그러니까 구실구실한 거지 거기 가가지고. 근데 법은 좀 다른가 봐요. 우리 헌법학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가 개입해서 합병을 시켜주고,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재용의 오늘 증언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창조 경제를 위해서 재단에 돈 내라 그랬잖아요. 이 공적인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물죄가 성립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만일에 이재용이 네. 얘기를 때 미르재단에 돈 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창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공적으로 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네. 뇌물죄가 성립 안 할 수도 있는데 난 몰랐는데 돈 냈다? 공적이지 않은 용도로 돈을 냈다? 이건 뇌물죄. 나도 모르게 돈이 갔네? 예, 물론 그렇게 가겠죠. 청소 표현으로 하면. 재벌을 때려잡으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한 거는 명확하게 밝혀서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 해야 되잖아요. 못 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금만 내면 망해, 걔네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망한다니까, 자기들 재산 가지고는. 나라를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순실도 이 문제를 탄핵하고 그다음에 뭐 사퇴시켜야 되겠지만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우리 김어준 총수가 잘 하시겠지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니, 세금만 내라 이거야, 세금만. 그러니까 세금 끝까지 받아내면 돼요. 맞아. 세금 내면. 그러면 다 조각조각 분리되는 거예요, 재벌이. 삼성은 안 망하지만 삼성 일가는 망해요. 세금 안 냈거든, 이때까지, 지들이. 그거 조단위로 막 내야 되거든. 이거 내라 그러면. 우리 내고 살잖아. 응? 얘는 왜 안 내? 자, 아빠 얘기는 여기서 하고. 복잡한 얘기는 탄핵 정국 지나간 다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락스가 네 락스냐? 예, 산신령님. 이 알콜솜도 네 알콜솜이냐? 네, 그럼 이 탈취제도? 네, 다 제 거예요. 야야야 잠깐만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에이, 이 정도는 써야 안전하죠.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해버렸다.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말도 안 되는 합병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본시행령 얘기도 하고. 근데 자본시행령, 그게 뭐냐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다시 5, 계열사 간 합병할 때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와 일주일간 평균 종가 어쩌고 이런 거예요. 교환 비율 1대 0.5, 0.35 모두 다 듣고 쓸모없는 연구소다. 이 양반이 그나마 그날의 청문회에서 좀 들을 만한 이야기를 했던 유일한 분이죠. 준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시장령을 핑계로 해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왜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용한테 이제 후계 체계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조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에버랜드, 그러니까 작은 회사만 삼성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잉여 가치가 GDP로 보면은 북한하고 같아요. 북한 전체 GDP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리 탄핵이 가결된 이후 잊지 말고 꼭 다뤄야 될 게 재벌 문제인데 그중에 상징적인 게 삼성 문제거든요. 그중에서 재벌 승계에 관한 문제 핵심 단순화시켜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리해 주시려고 전문가로서 나오신 거예요. 무슨 연구소요? 칼팔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네. 다 들으신 다음에 이 연구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싶으면 후원을 해주시고 저랑 어디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뭔지 알아야 화를 낼 거 아니야. 이런 청문회가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재용은 다시 나올 일이 없지 이제. 그리고 자기는 다 먹었어 삼성을. 여하간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이 증권회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삼성물산이 합병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